아, 내가 미쳐. 가방을 발밑에 둬야겠네. 왜 머리 위 선반은 이렇게 좁은 거야? 처량한 처지네요. 머리 위 선반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있군요. 저도 이미 다 봤고 겪어봤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알아봅시다. 항공사들은 수화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머리 위 선반의 빈 공간을 적게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은 짐을 들고 타는 걸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아무도 검사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돈과는 별개로 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죠. 사람들은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걸 피하기 위해 더 많은 휴대 수화물을 들고 오기 시작했죠. 그 결과 위쪽 선반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수화물이 분실될까봐 짐을 붙이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항공사에서는 매년 수백만 개의 가방을 분실하고 잘못된 위치로 보내거든요. 이 가방들 중 거의 절반이 이송 문제로 분실됩니다. 여러분의 가방은 비행기 시간에 제때 배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짐을 싣는 사람이 이 길 잃은 가방을 다른 비행기로 운반하죠. 그리고 가방이 엉뚱한 곳으로 갔을 때 다른 승객들이 실수로 그걸 가져갈 수 있어요. 분실한 짐을 빨리 찾으려면 미리 사진을 찍어 공항 직원에게 보여주세요. 특별한 GPS 추적기를 구입해서 여행 가방에 넣어둘 수도 있고요. 6일 동안 작동하고 핸드폰을 사용해 짐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어요. 보통 간선 비행기와 국제 비행기에는 지방 비행기보다 훨씬 더 많은 장비가 있는데 그 뜻은 머리 위 선반의 빈 공간이 더 넓다는 뜻이죠. 만약 아주 작은 지방 비행기를 타고 있다면 아마 휴대용 가방 검사받기 위해 줄을 서야 할 거예요. 큰 비행기에서는 55cm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을 머리 위 짐칸에 넣을 수 있죠. 만약 모든 승객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이 큰 여행용 가방을 머리 위 선반에 넣었고 좌석의 첫 번째 줄에 있다면 그 짐은 짐칸에 붙여야 해요. 걱정 마세요. 돈 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비행이 끝나고 짐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예요. 비행기에 탑승한 후 들리는 덜컹거리는 소리는 비행기에 짐을 싣고 있는 소리죠. 짐칸은 객실 바로 밑에 있어서 소리가 꽤 크게 들리죠. 공항 직원들은 주인 없는 짐을 특별센터로 가져갑니다. 만약 주인이 3개월 이내로 직접 오지 않으면 가방 안의 물건들은 특별 매장에서 판매되기 위해 진열될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옷, 보석, 그리고 전자기기들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물론 엄청난 할인도 있죠. 좋아요. 수화물에서 다른 궁금증으로 넘어가 볼게요. 항공기의 대부분 좌석은 파란색이에요. 왜냐하면 이 색은 사람을 진정시켜주기 때문이죠. 또 청결 유지하기도 쉽고요. 지상에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비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기권에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공중 난기류는 더 심해지죠. 난기류는 비행기 쪽으로 부는 따뜻한 상승기류예요. 따뜻한 공기는 항상 위쪽으로 솟아오르고 그 길을 가로막는 뭐든지 들어올리죠. 그러니까 비행기 말이에요. 따뜻한 공기 부분이 없어지면 우린 롤러코스터처럼 굴러떨어지죠. 그나저나 승객 대부분은 난기류를 느끼지 못해요. 또 번개는 비행기에 안 좋습니다. 만약 번개가 비행기를 쳐도 승객들은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항공기 전체는 알루미늄 코팅으로 덮여 있어서 전류를 전도해서 내부로 들어가지 않게 하죠. 이 보호장치는 번개 모의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시험돼요. 난기류를 타고 날아가는 것에 대한 공포를 다루는 훌륭한 방법은 고전적인 방법으로 노트에 펜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잘 안 쓰는 손으로 글을 쓰는 게 더 좋은 생각이죠. 보잉 747, 400의 창문이나 창틀 하나는 신형 BMW 가격만 해요. 장거리 비행을 하면 승무원들은 하루에 16시간씩 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비행기에는 승무원들이 잠을 잘 수 있는 작은 침실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은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기압이 고르게 분포되기 때문이죠. 만약 비행기 창문이 사각형이었다면 강한 기압이 창문 모서리에 축적되어 창문은 떨어져 나가고 기내를 감압시키게 될 거예요. 모든 상업용 비행기는 단 하나의 엔진만으로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요. 물론 두 번째 엔진이 없으면 비행거리가 줄어들겠지만 비행기는 이를 위해 설계되고 검사되었죠. 완벽한 항공 설계 덕분에 대부분의 항공기는 모든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놀라울 정도로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어요. 그걸 아마 글라이딩이라고 하죠. 비행기 화장실에 들어가면 못 열 것 같죠. 화장실 문은 밖에서 열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객실 승무원만이 열 수 있죠. 비행기가 하늘에 남긴 하얀 흔적들은 응축된 이산화탄소와 물이에요. 이 액체는 연료가 연소되면서 방출돼요. 기본적으로 수증기 구름인데 추운 날씨에서 숨쉬는 것과 비슷한 거죠.
저 하늘 위에서는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춥거든요. 추위에도 불구하고 높은 고도에 있는 비행기의 탑승 상태는 사하라 사막의 조건과 비슷해요. 습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죠. 비행할 때 매 시간마다 여러분의 몸은 물 한 잔 정도씩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비행하는 동안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해요. 하지만 차나 커피가 아닌 물을 마시세요. 비행기 내에서 만드는 물은 때론 깨끗하지 않아요. 직접 물을 챙겨가거나 승무원에게 밀봉된 물병을 요청해보세요. 목적지로의 여행은 비행기 내에 있는 싸거나 비싼 좌석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가격은 좌석 사이의 거리, 받는 서비스의 수, 그리고 음식 품질에 의해 결정돼요. 그리고 비싼 좌석의 사람들은 대개 먼저 타고 먼저 내리죠. 비행기에 있을 때 더 감정적이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울거나 바보 같은 코미디를 보고 웃을 수도 있죠. 우리의 몸은 낮은 산소 농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많은 것을 마음에 담아두게 되죠. 당신은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폐쇄된 공간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감정은 더욱 예민해집니다. 비행기의 날개는 밤의 빨간색과 초록색의 불빛으로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나타내요. 초록색 불빛은 항상 오른쪽 날개에 있고 빨간색은 왼쪽에 있죠. 항공기 타이어는 착륙 시 실제 경험하는 것보다 4-5배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사실 타이어보다는 바퀴가 부서질 확률이 크죠. 야간 비행 중 대피할 때를 대비해 승객들이 어둠에 익숙해지도록 조명을 끕니다. 또한 승무원들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대피할 때를 위해 어느 쪽이 나은지 보도록 창문 덮개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조종사들은 항상 서로 다른 식사를 합니다. 이건 식중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해요. 상한 브리토 때문에 조종사 한 명이 쓰러지더라도 비행은 여전히 잘 될 수 있지만 둘 다 쓰러지면 안 되거든요. 어떤 항공사들은 조종사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얼굴에 있는 털은 산소 마스크를 안전하게 쓰는 걸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종사들은 항상 의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드물지만 실내 공기압의 변화 때문에 산소 마스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때때로 기내에 감압이나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죠. 이걸 느끼지 않기 위해서 승객들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어요. 조종사들이 더 낮은 고도까지 내리면 사람들은 마스크 없이도 숨 쉴 수 있게 되죠. 그나저나 산소 마스크에는 15분 동안만 쉴 수 있는 산소가 있어요. 이 정도면 조종사들이 좀 더 숨 쉴 수 있는 고도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테이블은 별로 깨끗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걸 올려두는지 상상도 안 갈걸요? 발부터 귀저귀까지 올려두죠. 사용하기 전에 소독하는 게 좋아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